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입니다. 오늘로 개항 60주년을 맞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당시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이름을 붙인 건데요. 공항 건물은 미국 건축가 협회 상을 받을 만큼 아름다움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 터미널에서 항공기까지 승객을 수송하기 위한 이동식 라운지는 1962년 개항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운행되는 덜레스 공항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관문이지만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60주년을 맞아 기존의 노선을 연장 개통하면서 접근성이 올라가 더 많은 이용객들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15일) 오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동부 지역에 미사일 2발이 떨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폴란드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의 공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쏜 지대공 미사일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나토는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면 나토 헌장 제5조에 명기된 회원국 집단 방위 규정에 따라 직접 개입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틀간 진행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끝났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16일 대부분의 회원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선언문에 상황과 제재에 대해 다른 견해와 다른 평가가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회원국 간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했고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무인 달 탐사 로켓 아르테미스-1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나사의 차세대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이 16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로켓에 실린 유인 우주선 오리온은 로켓에서 분리된 뒤 25일 동안 시험 비행합니다. 오리온에는 우주 비행사 대신 마네킹에 탑승했고 각종 감지기를 통해 미래 유인 우주 비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수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직에 당선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는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져 재선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낸 탓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발표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접전지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몇 개 의석 차이로 겨우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공화당 안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I absolutely believe there need not be a new Cold War. I've met many times with Xi Jinping, and we were candid and clear with one another across the board.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여러 사안에서 대립각을 세우며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시간에 걸쳐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주요 내용 돌아보고 미중 관계의 향방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났습니다. 마주하는 두 정상의 표정이 밝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과거 각각 부통령과 부주석이었던 시절부터 외교 무대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또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위치에서 서로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몇 년간 긴장 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As the leaders of our two nations, we share responsibility, in my view, to show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manage our differences, prevent competition from becoming anything ever near conflict. 하지만 이번 회담은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타이완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중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타이완 문제는 미국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며 중국과 미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에 있어서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강압적이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은 반대한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전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Our one China policy has not changed. Has not changed. We oppose unilateral change in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 and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We'll see how China reacts to future engagement by the U.S. with Taiwan. Even if it's not at the level of a House Speaker's visit, I'm sure there will be additional arms sales coming up. I'm sure there will be additional efforts by the U.S. to engage Taiwa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타이완 외에도 중국 내 인권 문제부터 불공정 무역, 반도체 기술까지 두 나라 사이엔 많은 갈등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I think what we did get is a willingness to communicate a lot more. I suppose some people will see that as a major concession. I do think it's progress to potentially stabilize this competition, but it is not a return to the halcyon days of cooperating and win-win collaboration.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소통을 늘려가기로 약속하면서 우선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미중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Mouse grid 2. Mouse grid 4. Most of us use a mouse and we just move the mouse and we do an immediate click and whatever we want to show on the screen comes up. What you're seeing Adam doing is the same thing but using his voice and not his hand to move a mouse, and you can see all the different steps it takes to accomplish what we can do in one swift motion. I will show you how I do social media for Jake's Ice Cream in Falls Church, Virginia. I post on Twitter, Yelp, Google Business, Facebook, and Instagram for Jake's Ice Cream. My name is Adam Tubin. I am the social media director at Jake's Ice Cream and a greeter, and my disability is spastic quadriplegic cerebral palsy. We've always felt it important that Adam work because a lot of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there are not jobs to be gotten, people don't hire them, and we've always felt it was important for him to be in the workforce, make money, feel when he wakes up in the morning to feel that there's something for him to go to. And for Adam, he's a very social person. He had 8 years of greeting at Costco. He's very friendly. All right. Ready to go to work? Oh, yes. Hello. Hey, guys. Welcome to Jake's. How are you? Welcome to Jake's. How are you? How's it going? Welcome. Have fun, enjoy. Take care. We don't look at anybody that works here as being limited. They have a job, they're learning new skills, they're getting along, they have a social life.
ice cream is delicious. I'm glad you like it. Most of the people that come in here understand that we are a shop that hires primarily people with disabilities. We have very few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at work here, very few. They range in age from 18 to 46. Enjoy, thank you. We don't have a job description here. We expect the kids to learn how to do just about everything. I don't care what their disabilities are. If they can't do it, then a buddy can help them with it. I like what I do because it makes the day go faster. Plus, it makes me feel good because I can do something in the world. Enjoy, thank you. It's really fun.